원소. 자, 원소에 대해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원소는 110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발견해낸 건 몇 개까지냐면, 92번까지만 발견한 거고, 93번부터 지금까지 밝혀진 113번까지는 사람들이 발명해낸 거예요. 즉, 만들어낸 겁니다. 발견한 것 92가지와 1번부터 92번까지 발명한 것 93번부터 113까지 발명한 거예요. 자, 92번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발견해낸 이 녀석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92번이 뭘까요?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라늄. 유라고 씁니다. 우라늄. 이 우라늄이라는 녀석 때문에 93번부터 113번까지가 더 발명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라늄은 핵발전을 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우라늄 원료예요. 우라늄을 연료봉으로 만들어서 그 연료봉이 이렇게 분열되는 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인 다음에 그 끓인 물, 수증기를 모아갖고 슉 쏘면서 터빈을 돌려서 만드는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예요. 결국은 물을 끓이는 게 원자력 발전소인데, 중요한 건 우라늄이 그렇게 핵분열된다는 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우라늄이라는 물질 때문에 핵에 대한 개념이 밝혀지고 그 핵을 추가하거나 분열시키거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라늄을 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핵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지금 핵폭탄, 그죠? 핵폭탄. 우리 흔하게 핵폭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우라늄이라는 녀석이 발견되지 않고 아인슈타인이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을 개발해내지 않았다면 핵폭탄은 아직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밝혀냄으로써 핵폭탄까지 지금 기술이 발전해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요. 중요한 건 이 110여 가지의 원소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나요?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학생들한테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쭉 원소들을 배열하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냅니다. 이 표를 뭐라고 불러? 주기율표라고 해요. 원소들, 100가지가, 110가지가 넘는 원소들을 성질에 맞게끔 비슷한 성질끼리 쭉 모아놓은 것을 주기율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일단 원소의 표기법. 그럼 원소를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원소를 표기한다라는 말은 원소를 쓰는 방법이죠. 쓰는 방법,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이제 알파벳이나 라틴어를 쓰는데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요.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씁니다. CU, 구리죠. 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C, L, 이거 L입니다. I가 아니라 왜? 뒷글자는 소문자예요. 대문자, 소문자, CL로 표시하는 것은 염소예요. 염소라는 물질입니다. 중요한 건 110여 가지의 모든 원소는 딱 둘로 나눌 수 있어. 뭐냐?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서 연두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금속, 보라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비금속이에요. 뭐가 더 많아? 금속이 훨씬 더 많죠? 비금속은 약 2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다 금속입니다. 금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리 같은 것들이 금속이고요. 염소 같은 것들은 비금속에 속해요. 기체로 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금속입니다. 고체인 것들은 대부분 다 금속이에요. 물론 고체이지만 비금속인 것도 있어요. 갖고 있죠. 샤프신. 흑연입니다. 흑연은 정체가 뭐냐면 다 탄소 덩어리. 탄소는 그러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에요. 탄소는 비금속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이거나 유일하게 하나만 액체야. 얘가 누구냐면 바로 수은입니다. 액체인 건 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비금속
금속은 대부분 다 기체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고체예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탄소입니다. 탄소. 1입니까? 고체인 건 대부분 금속이고 기체인 건 대부분 비금속이다. 근데 액체 상태인 녀석과 고체 상태인 녀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또 있습니다. 브롬이라는 물질, 액체로 존재하는 녀석도 있는데 브롬이라는 물질 이런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중요한 건 110가지 원소들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어지고 금속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주기율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주기율표. 우리 외웠습니다. 주기율표. 이거를 원소 주기율표라고 해요. 원소 주기율표라고 말하고요. 1번이 뭐냐면 수소입니다. 2번은 뭐예요? 헬륨이에요. 수소, 헬륨. 3번이 리튬. 4번이 헬륨. 수의 리분 지역에 누가 나타나? 비키니 일분이 나타나고요. 뭘 찾아? 오프너를 찾습니다. 남자들이 나, 만, 알, 치 하고 달려가서 여자의 펩시, 콜, 라를 따주죠. 그러면 여자가 먹고 카 하면서 트름하는 장면이 1번부터 20번까지를 외우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3번 써놓고 나서 나중에 이 번호를 붙여요. 6번이 탄소다, 7번이 질소다, 8번이 산소다. 이렇게 외우기 좀 어렵거든요. 처음부터는. 쭉 일단은 우리 이야기에 맞춰서 써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9번, 10번, 11번,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까지 번호하고 기호를 같이 다 외워야 되는 건 20번까지예요. 고3 때까지 불변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ZN, 얘가 아연이다. PB, 이게 납이다. 그 다음에 아우름, 얘가 금이다. AG, 얘가 은이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인데 여기는 표현되지 않는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은 따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없죠. 철, FE가 철이다. 등등등. 그래서 한 몇 가지, 한 20에서 30개 정도. 이거는 원소의 그 원자 번호까지는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근데 ZN이 아연이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외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0개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을 그냥 딱 보면은 이거는 금, 은 이렇게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는 방법은 알았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같은 줄에다가 쭉 세워놓은 이 녀석들, 이가 1족입니다. 1족. 첫 번째 줄 1족이라고 해요. 1족. 성질이 똑같은 거 세워놨다 그랬죠. 1족끼리 성질이 똑같아요. 옆에 녀석들은 족이 몇 족이냐? 2족이에요. 얘는 몇 족인가? 3족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시계볼까요? 분소 몇 족이에요? 저 뒤에 있죠. 몇 족? 13족입니다. 쭉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그래서 13족입니다. 얘가 14족, 15족, 16족, 17족. 맨 끝에가 18족입니다. 18족.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건 뭐냐면 18쪽과 17쪽과 1쪽만 공부할 거예요. 1쪽만. 1쪽, 17쪽, 18쪽. 1쪽과 17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뭐라고 그래요?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는 거 들었습니까?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다. 염화나트륨이라는 말은 염소라는 원소와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결합된 거죠. 그치? 우리 배웠잖아, 이거. 이온 결합된 거 배웠어요. 그치? 결합된 겁니다.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된 거예요. 왜 결합하냐? 결합하기 되게 좋아하니까. 자, 염소는 정확하게 17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나트륨은 정확하게 1쪽에 속해 있어. 즉, 1쪽과 17쪽은 굉장히 결합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1쪽과 17쪽을 공부하는 거예요. 18쪽은 아무하고도 결합하지 않아요. 헬륨가스 먹어본 적 있어요? 목소리가 전하지 않죠? 자, 헬륨이 만약에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물질과 반응해서 막 하면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헬륨을 마구 먹어도 되는 이유는 뭐다? 몸속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다시 나와요. 즉,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무슨 기체라고 하냐? 18쪽 기체를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18쪽을 비활성
기체 또는 빗자를 안이 불자서서 불활성 기체라고 해요. 불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 또는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18쪽. 자, 17쪽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17쪽은 할로젠이라고 할로젠. 할로젠 원소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할로젠 원소. FCl 밑에 브롬이 있고요. 요오드가 있어요. 요오드 지금 난리죠. 요오드가 17쪽으로 보죠. 요오드 여기 있어요. 17쪽에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주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있어요. 밑에 보일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때 보이죠? 17쪽에 다섯 번째, 네 번째. 요오드 보이죠? 지금은 아이오딘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아이오딘. 네, 아직 뉴스에는 요오드라고 나오죠? 교과가 바뀌면서 요오드를 아이오딘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렇게 요오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 17쪽은 FCl, BrI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외운 것 중에는 F하고 Cl만 들어있죠? 밑에 브롬이라는 물질과 요오드도 할로젠 원소에 들어갑니다. 1쪽은 뭐라고 부르냐? 1쪽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누가 있냐? 루비디움, 세슘, 프란시움 이런 것들 전체 합쳐서 뭐라고 하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 그래서 18쪽은 비활성 기체, 17쪽은 할로젠 원소, 1쪽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금속이니까 수소는 당연히 제외돼야죠. 그죠? 금속들이니까. 그래서 할로젠, 알칼리. 알칼리와 할로젠은 어떻다? 반응을 굉장히 잘한다. 비활성 기체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족들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세로줄은 18개가 있죠. 가로줄은 몇 개 있냐면 1, 2, 3, 4. 우리 외운 건 4개까지가 없지만 밑에 5, 6, 7까지 있어요. 전체 7축입니다. 보입니까? 7축. 그래서 주기는 7축이고 가로는 18축이다. 왜 7축이?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 배웠죠. 껍질이 몇 개냐가 주기를 결정해요. 전자 껍질. 열심히 배웠잖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껍질이 한 개면 1축이. 주기. 껍질이 2개면 2축이. 3개면 3축이. 7개면 7축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8쪽 7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가 결정하고요. 다시 쓸게요. 자, 주기는 전자 껍질이 몇 개냐? 전자 껍질의 개수가 주기를 결정하고요. 족을 결정하는 것은 성질입니다. 성질이 같은 원소들을 배치해 놓은 게 족이에요. 주기와 족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1쪽 첫 번째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들은 수소와 같은 줄에 있죠. 수소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소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터집니다. 마찬가지 리튬, 나트륨, 칼륨 금속들인데 얘네들을 잘게 잘라가지고 물속에 던지면 터져요. 근데 어떻게 터지냐? 물 위에 떠서 팡팡팡팡 터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특징 폭발성이 있어요. 폭발성이 있다. 두 번째 특징 물 위에 뜬다. 물 위에 뜬다라는 말은 굉장히 가볍다는 거죠. 밀도가 굉장히 작다라는,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예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뜨면서 팡팡팡 폭발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 화학과 다니는 친구들은 이 금속들을, 원래 되게 비싼 금속들이에요. 이 금속들을 가지고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빨간색 불꽃, 노란색 불꽃, 보라색 불꽃. 불꽃놀이 할 때 색깔 나타내는 게 이 금속들이에요. 불꽃반응으로 불렀나요? 불꽃반. 기억이 안 나나봐요. 자, 그러면 되게 비싼 금속들입니다. 비싼 금속들을 몰래 실험실에서 잘라갖고 와갖고 비 오는 날 손에 갖고 있다가 비 오는 날 공중에다 탁 뿌리면 공중에서 뭐랑 만나요? 물하고 만나서 펑 터져요. 그래서 불꽃놀이를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들이 있을 때 거기다가 뿌립니다. 넘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 재밌는 실험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폭발성이 있고 물 위에 뜬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왜 알칼리라고 부르냐면요. 물 위에 떠서 막 반응하면 물 속에 조금은 녹아 들어가요. 그럼 물을 어떻게 만드냐? 물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알칼리라는 건 잘 모르죠. 물을 염기성으로 만들어요. 염기성. 물에 녹은 염기성을 우리는 알칼리라고 불러요. 알칼리. 수용의 이 염기성의 경우에 알칼리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유한낙스 뒤에 보면은 알칼리성이라고 써 있어요. 봐봐요. 알칼리라는 말이 염기성이라는 뜻입니다. 염기성이라는 말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염기성.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찌든 때 같은 것들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녹여서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칼리성이라는 말. 얘네들이 알칼리 금속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어디랑 잘 반응한다고 했어요? 할로겐은 17족과 반응을 되게 잘하죠? 반응한다는 특징. 이 알칼리 금속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금속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금속의 특징이 있어요. 금속의 특징. 금속으로서의 특징. 다시 말해서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 있고 되게 가볍고 무르다. 은백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물하고 닿으면 안 됩니다. 공기 중에 있으면 어떨까요? 공기 중에 물이 있어 없어? 있어도 반응합니다. 없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기 중에 노출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다 보관을 어디다 하냐? 물하고 닿지 않게끔 석유 속에 보관. 석유 속에 보관. 석유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보관을 합니다. 이래요. 약간 석유 속에 보관되어 있어요. 실험실에서 석유에 들어있는 걸 핀셋으로 쫙 꺼내서 칼로 자르면 잘립니다. 그만큼 되게 무르다는 거예요. 잘려요. 무르고 가볍습니다. 무르고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무게 뜬다 그랬죠? 무르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잘 잘려요. 잘려서 갖고 있다가 빨리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손에서 다 반응하겠죠. 빨리 풀어야 돼. 재밌겠다. 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라는 말까지 나와 있고,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물에 뜨고 폭발하면서 막 반응하면서 무슨 기체가 발생시키냐?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금속들의 특징이에요. 금속은 반응이 일어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얘도 금속이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왜? 얘네들이 누구랑 친하니까, 수소랑 친하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성질이야 이러면서 되는 거예요. 시간이 괜찮겠네요. 가봅시다. 두 번째, 1쪽에 대한 설명은 이제 대충이 아니라 전체 다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17쪽. 1쪽이죠. 17쪽은 정리할게요. 여기 납시다. 17쪽 이름이 뭐냐면 할로젠 원소이고요. 할로젠 원소 특징이 뭐냐면, 자, 상온에서 특유의 색이 있다. 특유의 색을 갖고 있다. 봐봐요. 플루오르, 염소, 브롬, 요오드인데 얘네들은 상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상자가 무슨 상자에 높을 상자같이 아닙니다. 평상시 할 때 상자이죠. 평상시 온도예요. 상온이라는 말. 높은 온도가 아닙니다. 평상시 온도에서 특유의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색깔은 이거는 그냥 들어만 봅시다. 플루오린은 연녹색. 다 기체예요. 기체. 누구만 제외하고 브롬을 제외하고 다 기체입니다. 기체인데 얘는 연녹색 기체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황녹색의 기체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롬은 젓갈색의 액체예요. 요오드, 아이오딘은 흑자색이라고 합니다. 흑자색이라는 건 약간 보라색인데 진한 보라색이 있어요. 그 보라색을 얘기해요. 전부 다 특유의 색을 갖고 있다라는 거. 각각의 색은 아직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얘들은 독성이 있습니다. 플루오르 독성이기 때문에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 불소 알죠? 불소. 충치 예방 불소. 이게 플루오르입니다. 불소입니다.
염소. 수영장 살균하는 거 있죠. 염소 갖고 살균하는 거. 수영장 냄새가 바로 염소 기체 냄새예요. 다른 것들도 다 살균하는, 즉 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 요오드가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방사선에 노출된 요오드는 굉장히 안 좋겠죠. 어쨌든 독성이 있고 누구랑 잘 반응한다? 알칼리 금속. 이제 다시 말해서 1족과 반응한다는 겁니다. 독성이 있고 1족들과 다 반응합니다. 알칼리 금속뿐만 아니라 수소와도 굉장히 잘 반응해요. 이 CL이 수소와 반응한 게 뭔지 알아요? HCl, 염화수소, 다른 말로 염산이에요. 염산도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독성이 있고 1족과 잘 반응한다. 그 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서 아까 NaCl과 같은 알칼리 금속 중에 NA와 17쪽에 CL이 많아서 NaCl을 만들죠. NaCl과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냐? 고체 물질을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고체 물질 또는 고체 결정을 만듭니다. 얘는 1족과 반응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1족과 반응해서 고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얘는 17족, 얘는 1족인데 만나서 고체를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17족에 대한 전체 내용이고요. 마지막 18쪽까지 정리할게요. 자, 이쪽에다 쓰는 이유는 얘네 둘은 굉장히 잘 반응한 놈들이고 얘는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비활성 기체들이에요. 기체라고 정의한 거 보니까 전부 다 기체들이죠. 헬륨가스, 네온가스, 아르곤가스입니다. 전부 다 가스들이에요. 뒤에 추가적으로 크립톤, 제논, 라돈 이런 가스들입니다. 전부 다 가스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헬륨 같은 경우는 뭐 네온사인에 넣지 않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네온이라는 녀석은 네온사인에 이용돼요. 즉 광고를 할 때 번쩍번쩍거리는 네온사인이지. 그 네온사인을 집어넣는데 네온사인 안에다가 왜 이 기체를 집어넣냐면 이 네온이라는 기체를 집어넣고 전기를 걸어주면은 특유의 색깔이 나타나요. 색깔이. 사람입니다. 18쪽에 있는 기체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자, 각자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류가 흐르면 각각의 특유의 색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각각의 특유한 색깔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이용된다? 광고용 간판 같은 것에 각각이 이용됩니다. 네온만의 색깔이 있겠죠. 헬륨도 넣는다는 얘기예요. 헬륨을 넣으면 무슨 황록색, 네온을 넣으면 뭐 붉은색, 뭐 아르곤을 넣으면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체마다 전류를 걸었을 때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온사인 보면은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나타나죠.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활성이니까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한다, 안 한다? 반응을 잘하지 않는다. 반응을 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활성 기체의 특징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전체. 그래서 알칼리 1쪽, 17쪽, 18쪽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들 살펴본 거고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알칼리 금속의 특징, 이거는 수소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면 되게 쉽게 풀릴 거고요. 얘는 염화나트륨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 될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징검다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이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원소죠, 원소. 12번. 원소를 나타내는 간단한 기호. 원소 기호입니다. 원소 기호. 자, 원소 기호의 첫 글자는 무슨 문자? 대문자. 다음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내죠. 14번.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배열한 표. 원소 주기율표 또는 그냥 주기율표라고 써줍니다. 주기율표. 15번.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원소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무게? 그 무게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원자 번호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것들이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되어있다. 물론 무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원자 번호라고 표시합니다. 16번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뭐라고 부릅니까? 가로줄. 주기. 세로줄은 족이라고 합니다. 주기율표는 몇 개의 족과 몇 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다?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죠.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칼리라는 말은 수용액이 되었을 때 염기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17족 원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18족 원소는 뭐라고 부릅니까? 비활성 기체죠. 할로젠이라는 말 뜻은 또 뭘까요? 알칼리라는 뜻은 염기성을 말하죠. 할로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랑 만나서 할로젠이라는 뜻 자체가 일족 얘네들과 만나서 고체인 이 녀석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좀 긴 걸 줄여놓은 거죠. 일족과 만나서 이런 NaCl 같은 거 뭐라고 하냐 이거 몰라야 되는데 염을 만드는 물질 이런 뜻이에요. 염을 만드는 물질을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오른쪽에 마저 풀고 갑시다. 5번부터 9번까지.